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린지 그레엄 그리고 이란전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린지 그레엄 사망 의혹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결국 보호세 20% 철회했습니다. 이란전 미국의 패권을 건 도박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메인주에서 이 얼음 요원들이 IC 요원들이 또 이제 외국인을 해쳤습니다. 이 콜롬비아 국적자죠. 콜롬비아계인데 미국의 노동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받았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가지고 있고 뒤에 3살짜리 딸이 있는데 그냥 쏴서 이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세우고 끌어낸 다음에 이렇게 수갑을 채우죠.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총을 쏘고 죽이고 차를 세운 건지 아니면은 차를 세우고 옆에서 쏜 건지. 그런데 정면에서는 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옆에서 쐈는데 이것은 경찰을 뭐 이제 차로 이렇게 해치겠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주장합니다만 그런 정황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목격자도 많이 없고 그리고 CCTV도 많이 없는데 물론 뭐 CCTV가 있는데 공개를 하지 않았겠죠. 자, 현재까지는 IC 요원들이 옆에서 그냥 총을 머리에 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워지는데 이 월드컵 때문에 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면 백인이 희생된다. 그러면 좀 시끄럽게 이제 크게 떠드는데 좀 이제 유색인종 혹은 외국 국적자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조금 다르고 금방 넘어갑니다. 과거 뭐 한 30년 전 이야기, 28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이 미국에서 이제 이 동네 이제 백인 여자아이가 이렇게 실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한 이틀 동안 이 동네방네, 그러니까 뉴스로, 그때는 TV 뉴스로 하죠. 로컬 뉴스. 여기 그냥 도배가 되었습니다. 엠버 경고, 그래서 사진 올라오고 찾아주세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 중국계 여성이 이제 강도를 만났는데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냥 딱 30초짜리 클립,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흑인들끼리 총 쏘고 이런 경우 많죠. 이제 흑인 지구가 있는데 거기서 뭐 누가 이제 죽었다 그러면 그것도 뭐 한 20초, 30초 클립, 그게 끝입니다. 그 다음날 후속 보도는 없습니다. 뭐 그건 이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마 뭐 지금도 사실은 조금 이제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백인들이 죽었을 때, 미국 국적자가 죽었을 때는 크게 시끄러웠는데, 이제 그 이전에 뭐 멕시코 애들 뭐 시카고인가요? 거기서 죽고 이런 거는 또 조금 하다가 넘어갑니다. 이 메인주도 결국 그렇게 덮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나치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아직도 헛소리하는 거 제가 좀 가끔 보는데 이 우크 나치는 이제 크로아티아 우스타샤 이제 그 2차 대전 때 세르비아와 보스니아의 수십만을 학살한 놈이죠. 그리고 히틀러 나치, 독일의 파시스트 이들과 똑같은 놈들입니다. 뭐 푸틴이 침공했는데 뭐 저거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논쟁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자국의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을 2등 시민으로 강등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사실상 꾸준히 학살을 저질러 온 겁니다. 이쪽은 이제 독립하겠다고 나서고 자, 그리고 물론 이제 러시아나 이런 역학 관계도 있죠. 서유럽 간에. 이 전쟁에서 이 우크낙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우크라이나를 실질적으로 파괴한 주범인지, 그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계 뭐 여러 가지 헛소리들이 많은데, 우크라이나는 원래 나라도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만들어준 나라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볼린만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에 이 폴란드에서 거의 점령되어 있죠. 러시아가 이 볼린 지역입니다. 이 갈리시아 지역들. 이쪽이 이제 바로 이 정수입니다, 여기. 근데 이들을 폴란드로부터 이제 보호해 주거나 혹은 이제 히틀러가 침공했을 때 이쪽에 들어가서 히틀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뭐 이것이 이제 그들의 불만이죠. 물론 이 볼린 지역 이쪽은 과거 이제 헝가리나 체코에 어떤 이제 독일의 아리안계 피가 흐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이들에 대해서 억압자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중간중간에 폴란드로부터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진짜 적은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증오심을 이제 발현한 게 바로 이 볼린 학살입니다. 8만에서 12만 명의 폴란드에는 무참하게 살해하고 이 오른쪽에 보면 어린이들이 이렇게 쇠사슬에 철사에 매달려 있죠. 이 제가 실물 사진은 제가 가렸습니다. 이 원본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상으로 만들었는데 폴란드는 이런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폴란드가 이제 원래 이쪽에 많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정복자, 지배자로서 있었죠. 러시아는 오히려 보호자 역할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국가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서구에 매수되어서 러시아의 같은 슬라브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총구를 들이댄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우크낙지, 뭐 어쨌든 이들은 끝났습니다. 뭐 한국에서 지금 러시아가 뭐 어떻게 지고 이런 헛소리가 나오는데 이 우크라이나는 국가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로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쿡쿡 찌르는 드론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뭐 정유공장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가 두들겨 패기 시작했죠. 이런 것은 전쟁의 전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석유화학이나 정유 플랜트 이런 데는 조금씩 이제 모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름이 터지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면 하면서 이제 크게 보이는데 이것은 또 이제 쉽게 빨리 이렇게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철강 공장에는 이렇게 이제 딱 기계류가 딱 세워진 거 이런 것은 어디 타격을 입으면 복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석유 관련된 것은 오히려 이렇게 고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 3, 4주 지나면 다시 가동되고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지금 러우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린지 그레엄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양반이 러시아 미사일에 맞았냐, 심장마비로 죽었나? 물론 이제 미국은 공식적으로 심장마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 미사일에 상원의원이 죽었다.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상원의원의 어떤 위상 여기에 대해서 이 한국인들이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국의 상원의원은 조금 이제 좀 약간 음모론적인데 뭐 하면 20년, 30년 하죠. 어떤 거대 세력의 바로 이 내리인으로 이렇게 그 주를 장악하고 그리고 연방 대통령을 쥐고 흔드는 그런 존재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한 권력은 오해에서 나옵니다. 특히 상원입니다. 연방 대통령은 여기에 비해서 이제 권한이 약하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 연방 대통령이라는 게 퍼핏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 이 린지 그레엄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 미사일을 맞았다, 이거는 이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진짜 이제 열전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도 이제 뭐 별로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뭐 전쟁통에 와서 누가 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따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원의원입니다. 자, 그런데 48시간 사망 타임라인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평소에 건강한 양반이고 그런 이 시간적으로 여기 와서 뭐 미국에 이동해서 죽었다 이게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공장에서 맞았거나 아니면 호텔 여기 이제 나토 사령관들 있고 뭐 이런 장군들이 있고 이런데 여기 함께 맞아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걸 러시아가 몰랐을까? 아닙니다. 알았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만약에 이제 러시아 미사일에 죽었다면은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다. 이 러시아가 이 정도로 전쟁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러시아가 진짜 서구나 미국에 대해서 전쟁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전술핵이나 이런 거 만약에 이제 서유럽이 어떤 도발을 하게 되면 날릴 수 있다. 이런 각오라면은 유럽에서야말로 진짜 큰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거죠. 대단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프랑스 장군이 죽었을 때 그리고 이제 미국 장군이 한 명 죽었는데 뭐 산에 갔다가 뭐 피레네 산맥에 등산하다 갑자기 죽었다. 혹은 뭐 체로키 차가 이제 뒤집어져서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이제 의아합니다. 갑자기 이게 이제 과거 우크라이나 전이 있을 때 이제 하는 거죠. 물론 장군이라 해봐야 뭐 전쟁이 터지면은 일단 전쟁이 합법적인 타겟입니다. 이 상원에는 좀 문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전 CIA 요원 이제 레리 존슨도 이제 이 의문에 대해서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시간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폴란드 가서 기차 타고 이동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미사일에 의해서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다른 상원의원이 쓸데없이 린지 그레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이거 전혀 불필요한 일이죠. 만약에 그가 자연사했다 심장마비라면 이런 해명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이제 쓰러지기 전에 이렇게 뭐 스텝에 전화를 했는데 스텝이 911에 전화했나요? 물어보니까 아니 안 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녹취록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음모론은 없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미사일 맞고 죽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변명을 하는 거죠. 전혀 불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진짜라면은. 자, 그리고 이 린지 그레엄 사망 시점, 이제 레리 존슨이 한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풀면은 비행기 타고 기차로 이동하고 시간표 이런 게 있을 때 전혀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 자택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러시아 미사일에 의해서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린지 그레엄
제재 이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린지 그레엄이 평소에 러시아와 헤즈볼라 그리고 이제 이란에 대해서 전쟁 호전적이죠. 자, 린지 그레엄의 뜻을 받아서 러시아, 이란, 헤즈볼라의 제재를 가한다. 아니 언제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 거죠. 린지 그레엄과 러시아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혹이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역시 이제 최근의 행보가 좀 다릅니다. 이 러시아 이제 둠스데이 머신 이것은 핵물질을 탐지하는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핵 공격을 이란에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는 것이 아닌가. 테란에 핵물질을 탐지하는 어디 핵폭발이 있던 이 뭐 핵과 관련된 겁니다. 이걸 보냈습니다. 이 뜻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네타냐후가 핵을 이용해서 이란에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공격했는지도 모릅니다. 뭐 이제 전술핵을 써서 어떤 핵 기지, 뭐 미사일 기지 지하에 있겠죠. 이것을 타격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성공적이지 못할 겁니다. 이거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했죠. 어쨌든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린지 그레엄이 이제 사망했는데 그의 이제 자택입니다. 자택 앞에 물론 여기에는 얼마 없습니다. 주로 이제 워싱턴 DC에서 있고 주로 고향 이제 자기 지역구죠.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여기에 장미 한 송이만 딸랑 있습니다. 상원 의원이 죽었는데 주민들이 꽃다발을 갖다 두지 않고 오늘 이제 재밌는 미국인의 이제 유튜버가 있었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은 린지 그레엄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소제목은 린지 그레엄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어떤 미국인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렸다거든요. 그거 보고 좀 웃었는데 어쨌든 뭐 린지 그레엄 사건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역시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미국이나 서구가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보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반에 이제 이란이나 이런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한설 장군님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위에 사실상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 패권이 결정적으로 붕괴될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란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다. 트럼프가 다시 이제 이란과의 전쟁을 뭐 사실상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선박에 대해서 이제 화물 20% 통갑이 뭐 보호세죠. 이것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캔슬은 했습니다만 저희 미국이 이란에 다시 이제 들러붙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이제 핵 개발 시사하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군사적인 반격도 개시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이제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과세 뭐 말이 되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이제 군사적인 옵션이 없기 때문에 MOU에 체결을 했습니다. 사인을 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주류가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것을 수용하면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흔들린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미국 패권이 추락하는 거 이것을 막기 위해서 혹은 미국의 이제 달러 패권, 페트로달러 시스템이죠. 이것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 다시 이제 결정을 했다. 이제 이란과 전쟁을 하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군사적인 옵션은 제한적입니다. 사실상 없죠.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마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복귀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만 이게 다시 뒤집어진 겁니다. 우크라이나전은 사실상 이 러시아가 완승에 가까운 형태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국가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파괴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물론 러시아에 이제 개솔린이 부족해서 줄 수 있고 이런 것은 며칠 지나면 다 복구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그런 것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데사 지역 항만으로서 물류 거점으로서 군사적인 거점으로서 이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에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다시 이란전으로 복귀했다. 이런 가능성도 있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전 관련돼서 서구가 이렇게 선전전을 강화합니다. 한국의 언론도 자, 이제 러시아가 뭐 코피를 쏟고 있다. 러시아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뭐 안 봐도 비디오지만은.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전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이 전술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쥐고 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프카야, 그 다음에 뭐 크라마토스크 이런 거죠. 이 콘스탄티노프카야가 사실은 이 요새벨트 이쪽에서 만리장성 같은 겁니다. 이게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죠.
시간이 걸리는데 분명히 러시아는 천천히 이제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온건하다. 이런 비판이 러시아 내부에 있죠. 그리고 둘째는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중국과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대응을 한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도 이제 깨달았을 거다. 현 시점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봉쇄, 이것도 이제 어렵습니다. 히토리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미국은 일본, 한국을 묶어서 중국에 대응하는 전략을 생각을 했는데 이건 역시 상상에 불과하다. 미국은 미국, 한국, 일본 이 체제를 더욱더 강화해서 이제 북중러에 대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러시아, 조선 이들의 연대 이것이 현실적으로 한미일보다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그리고 미국은 국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그리고 AI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이것은 사치성으로 그리고 버블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 호르무즈에 부과하겠다. 자, 미국이 자신이 무언가 잘못을 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잘못했구나 알아도 이제 반성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큰 실수를 했나? 저도 이런 이야기 몇 번 반복했습니다. 미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원하는 국가들을 이제 적으로 돌린 겁니다. 첫 번째는 북한, 북한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란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것을 파토로 몰아넣었죠. 자, 북한과 이제 조선과 이제 이란 이렇게 봅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경우 이제 중국에서 좀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려고 했죠. 러시아로부터도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제 사실은 러시아에 대한 그런 감정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워낙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는 원래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란은 독자적인 존재로서 나와서 서방과 화해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트럼프가 이제 뒤집어 버렸죠. 그리고 완전한 적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최악의 실수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세계 인구 1%가 세계 자원의 8%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매우 스마트합니다. 이런 거대한 통치권, 만약에 이제 미국의 친구가 되었다면 미국 패권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걷어차버렸죠. 미국은 온전히 그들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기를 원했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결국은 실패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조선은 핵을 개발해서 이제 미국의 공세에 대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가? 그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5년 이란에서 이제 인공지진이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이란이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닌가? 북한은 이제 이 조선의 핵실험 지진파와 거의 동일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이제 조선의 핵실험 지진파와 거의 동일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에 다시 전쟁이 개시되면은 이란이 핵무장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있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군사적인 옵션, 미국은 1주에서 2주 정도 이제 고강도 폭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미국이 엄청나게 이란을 두들겨 패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영상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이 과거 영상입니다. 그리고 작년 영상.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있는 것을 보면은 주로 이제 MQ-9 이런 드론이죠. 무인기를 이용해서 헬파이어 미사일로 공격하고 이런 것은 그냥 별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국 역시 이란에 제한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고 이란의 반격도 좀 이제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찔러서 요르단에 있는 미사일 레이더 기지 이런 데를 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큰 규모의 그게 벌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언론이 굉장히 과장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야 실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란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크루드 옵션, 저는 크루드 옵션을 발동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상당한 골칫거리로 작용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란 뒤에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과 전면전을 하기도 힘들죠. 자, 이 전쟁 결국 미국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하는 자가 가장 이제 어리석다는 거죠. 결국 이란전, 우크라이나전 같습니다. 서구는 중국과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불장난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의 패권적인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한설 장군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 이제 남진해, 동진해 이런 데서 이제 다른 주변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이 중국의 해군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거창하게 떠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 정길선 박사 이제 쓴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도련선이 붕괴된 지가 얼만데 아직까지 쿼드 탈행이냐, 오커스 탈행이냐. 자, 이란은 중국의 1대1로 핵심 거점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는데, 이란은 이제 중국의 원유라든가 자원 이것의 공급처고, 그리고 이란을 거쳐서 터키로 가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또 터키와는 별도의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튀르키예의 우호적인 스탄 국가들을 이용해서 흘러가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이란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이 진실을 알면은 이미 이 동남아시아는 뭐 중국의 앞마당처럼 이렇게 변해 있고,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파키스탄이 아주 중요한데, 파키스탄은 이제 중국에서 나와서 이렇게 아라비아해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에즈나 또 이란 쪽으로 연결이 되죠. 물론 이제 파키스탄에서 철도망으로 이란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좀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약간 서쪽에 있습니다. 테헤란은 저 북쪽에 있습니다. 오히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는 철도, 이게 훨씬 더 가깝죠. 그리고 중국의 1대1로의 핵심은 투르크메니스탄, 테헤란,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혹은 이제 그 위에 이제 러시아를 거쳐서 가는 거, 튀르키예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에 중국이 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미군이 제대로 있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태국이나 이런 데 조금 있죠. 뭐 말라카 해협을 장악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이제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이제 거창하게 그림을 그리고 선만 끄면은 이쪽이 내 나와버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해군력입니다. 해군력 72척의 이제 주력 전함이 71척의 이제 알레이버크 구축함인데, 이 중에 어느 정도가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가? 25에서 30%다, 아니다 60%다.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함들은 45년, 5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통행료 20% 하루 만에 이제 번복했습니다. 캔슬했습니다. 중동과 투자 협정으로 대체한다. 그냥 취소죠, 취소. 창피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포위, 보호세,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이거야말로 진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란이 바꾸자고 하는 것은 한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쪽에서 만약에 전쟁 배상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특별히 이렇게 보호 통행료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전쟁 배상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 이 보호국들이 미국이 이제 기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란의 미사일을 두들겨 맞았다. 그리고 미국이 이쪽의 의사를 무시하고 런치패드로 이용하고 이란을 공격했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 배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야, 우리가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이제 번영한 거다. 이것은 맞습니다. 미군이 이 걸프만 연안 국가들에 있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들 국가들을 사실은 이 보호해 온 겁니다. 여기에 무시무시한 적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튀르키예, 그리고 이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이란의 현대화를 어느 이상 막았던 것, 산업 고도화 이런 것을 막았던 것은, 이란이란 자체 인구 9천만이죠. 튀르키예도 그 정도 됩니다. 이런 나라, 그리고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이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거는 그냥 한 주먹거리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여기 있고 이란을 견제하고 튀르키예도 어떤 방식으로든 억누르고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이렇게 배상을 해달라 이런 요청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트럼프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뭐 계속 오락가락하죠. 자, 이란 저놈들 울고불고 와가지고 이제 딜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틀 만에 깨고.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매달린 겁니다. 휴전을 하자, 딜을 하자 계속 매달려 왔고, 그 다음에 깨버린 것도 미국이 있겠습니다. 살라미 전략으로. 이란은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은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쪽에 제대로 된 미군이 있고 해군력도 없는데 여기서 뭐 막고 중국 배를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와 중국 사이의 전쟁을 일으키고 말레이시아와 중국 사이의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필리핀과 중국 사이의 전쟁. 그런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요? 인도네시아가 지금 중국과 상당히 교육국 1위죠. 규모로 치면은. 그런데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전쟁을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중국이 인도네시아 영토에 침공을 해서 뭐 빼앗아간다. 거리가 워낙 멀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정복 자체가 애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협이 없는데 뭐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전쟁을 한다.
모조리 그냥 망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실체들 지금 뭐 미국이 오커스는 여러 가지 계획을 늘어놓았지만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있을까? 얼마 지나면 이게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무너지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아오모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뭘 보다가 이 아오모리에 이제 미군이 대거 늘어났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오모리 여기에 뭐 공격용 부대가 있을 건 아니죠. 여기에 레이더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북한, 러시아 특히 미사일이죠. 이 북한에서 미사일이 쏘면은 여기서 탐지를 할 겁니다. 여기 이제 최근에 이 레이더 자산, 뭐 정찰 자산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군이 많이 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술집 유흥가가 있는데 조그만한 도시인데 유흥가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뭐 젊은 미군 병사들이 와서 뭐 낮에는 뭐 일을 하고 밤에 또 뭐 술도 마시고 그러겠죠. 주말에. 그래서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무인 수상 드론이죠. 이게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이런 걸 보내서 어디 이제 뭐 제대로 작동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위에 있는 뭐 잠수함을 한 대 공격하는 뭐 그런 영상이 있는데 이렇게 찔러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 데이비스 중령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만 자만의 행보에 지나지 않는다. 이곳을 미국이 군사적으로 뚫는다. 이건 애초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슬픈 치료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지리적으로 이 토폴로지컬하게 완전히 체크메이트입니다. 군사적으로 이것을 뚫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호르무즈 문제는 협상으로 풀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테헤란을 점령을 해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정부를 무너뜨려야 되죠. 그러기 전에는 이곳은 뚫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이 요르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이스라엘의 이제 보호망, 동시에 이 미군의 이제 대이란 공격 런치패드죠. 시리아에 대한 공격 런치패드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요르단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란이 미사일로 공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영상이 제대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멀리서 찍은 거 펑펑펑 터지는 게 있는데 이 어제 그제 요르단에 많은 공격을 했는데 상당한 피해를 입지 않나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이 이란 입장에서 쿠웨이트나 바레인은 어느 정도 이렇게 무력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남은 것은 이 요르단이죠. 요르단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금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뭐 사실은 이 이란 문제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린지 그레엄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보복을 결심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진짜 유럽이 시끄러워지는 거죠. 러시아 그리고 핵 강국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어쨌든 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